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사교육자 남영우입니다. 제가 제 소개를 이렇게 한 이유는요. 제가 운영하는 여러 학원에 이제 뭐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다가 또 제가 제 영상을 또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밴드, 그리고 밴드에다가도 직접 올리는 경우가 있고, 블로그에도 올리는 경우가 있고, 카페에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 학원 소속으로 제가 소개를 해버리면 이제 그 지역의 다른 지역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학원 자체에서 제작을 한 게 아니라 어디서 긁어온 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요. 중학교 수학에서요. 심화를 해야 하느냐, 심화. 그러니까 심화라고 하는 게 결국엔 그런 거잖아요. 뭐 제가 가급적이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편안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화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느냐. 이 심화 문제라고 하는 게 결국엔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 그럼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까? 한 문제에 여러 개념, 여러 개념이 있는 것. 그리고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게 심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답률로 치면요. 고등학교랑 중학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정답률 1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 한번 이제 살펴보고 싶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근데 이게 고등학교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고등학교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문제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3점짜리, 그러니까 2점짜리도 있죠. 2점, 3점, 그 다음에 4점, 그리고 이 4점 안에서 또 킬러가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따로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이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워낙에 낮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이제 4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들인데 보통 이제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나마 좀 희망적인 것은 요즘은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굳이 나눠 본다면 4점짜리 문제는 심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 심화 문제 중에서도 급을 한번 나누자면 킬러 문제는 더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한번 살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좀 많이 하시냐면요. A를 받기 위해서, 음, 위에서 심화 문제를 풀어야 하느냐. 특히 이제 심화 문제라고 한다면 보통 학부모님들께서 심화 문제라고 하지는 않으시고요. 심화서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심화서요. 그러니까 이 심화서에는 뭐 A급 수학이나 그 다음에 최상위 수학, 그 다음에 블랙 라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집을 꼭 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A를 받기 위해서는요. 꼭 풀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게 제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선은 학교에서 평가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이 절대평가는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겠지만 이 절대평가가 주는 그 단점 중에 하나는 하향 평준화예요. 근데 하향 평준화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이 없어서 열심히 놀다 온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학부모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또 열심히 뭐 놀기만 한 학생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이제 수준차가 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기본적인 역량 정도만 조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평가처럼 막 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평가는 문제의 수준이 상대평가보다는 좀 쉽기 때문에 이제 뭐 A를 받기 위해서는 뭐 심화서를 꼭 풀어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그리고 예전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상대평가로 중학교 문제가 나온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정 이제 중학교에서 상대평가를 평가로 수학 점수를 좀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한 경우에 그 학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랙라벨이라든가 뭐 A급 수학이라든가 뭐 센서 최상위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인 심화서로 생각하시고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은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평가에서 A를 받기 위해서는 심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 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말을 제가 너무 돌려서 너무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왜 심화서를 풀어야 하는데,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쵸? 예. 아니, A를 받을 수 있다면서 심화서를 풀지 않아도, 근데 왜 심화서를 풀어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선은 심화서를 풀어야 하는 이유를 꼭 중학교 수학에서만 찾을 필요가 없어요. 네. 무슨 뜻이냐면요,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의 차이가 큽니다. 예, 수준 차이가요. 우선은 중학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평가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제 고등학교 수학 지금 현재까지는요. 우선 상대평가에 해당이 되고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1등급은 4%. 예,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방식 자체가 달라지니까 결국에는 고등학교 수학의 내신 같은 경우나 그리고 지금 상대평가인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확 커져요. 체감 난이도가. 자, 그러면 결국에 중학교 때 이제 A를 받은 학생의 그 수학 실력이 진짜 그 학생의 이제 실력을 대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학교 때 A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 거기에다가 중학교 때 모두 다 100점을 받았다 수학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잘할 수 있느냐. 이것도 미지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의 간극을 조금 더 메우기 위해서 심화서를 이제 선택해서 풀려보는 게 좋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심화서라고 하는 게 이제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심화서를 풀리는 이유는 먼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다라는 건 결국에 고민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고민을 한다. 예, 정말 답답할 정도로 또 고민을 막 시키잖아요. 예, 그리고 겨우겨우 이제 답을 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에 사고력입니다. 사고력. 예, 사고력입니다. 사고력을 높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사고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예, 실력이 좋아져요. 실력이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문제를 이해하고 개념을 받아들이기 쉽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심화서를 풀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당신은 심화서를 많이 풀어야 하냐? 뭐 이것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심화서라고 하는 것은요. 고민 시간이 길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는 풀 수가 없어요. 당장은. 힘들어요. 대신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대신 고민을 길게 하면서 정확히 푸는 연습 이걸 해주시면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화서 자체가 워낙에 아이들이 뭐 선행도 많이 하고 실력도 막 좋다라고 한다면 심화서도 양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양치기를 하려고 심화서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심화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푸는 것보다 나한테 내가 좀 고민을 좀 하면서 정확하게 풀고 좀 여유 있게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보자 이런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지 이제 심화서 자체를 막 양치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해버리면요 스트레스입니다 수학이. 예, 그러면 너무 힘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유형서의 단점을 극복. 유형서는요, 어떤 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문제를 보고 바로 풀이가 생각남.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문제를 이렇게 딱 보고서요, 이 문제는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단순, 기계식으로 푸는 것을 이제, 지향하는 게 이제 유형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서가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를 좀 빠르고 신속하게 풀기 위해서 나름의 유형 정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얘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요. 암기를 시켜버려요. 수학을요. 그러니까 수학을 암기를 시켜버리니까 결국에는 이거의 가장 큰 단점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유형에서 벗어난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변형되어 있거나 많이 변형되어 있거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응력이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머리를요, 단순하게 쓰는 게 유형서고요. 그리고 심화서는 머리를 복잡하게 쓰는 걸 심화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화를 경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또 하나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그것도 나중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심화 학습이랑요, 학습과 선행학습 다릅니다. 예,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예, 선행학습은 미리 공부를 하는 거고요. 심화학습은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근 방식이 좀 다르기는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약간 좀 비슷하게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또는 이제 같은 개념처럼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그러니까 심화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다고는 했었죠. 근데 많이 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이제 정확하게 그리고 고민을 하면서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저희 학원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 학원에서 제가 운영하는 여러 학원에서 센 수학을 풀고서요. 그 다음에는 블랙라벨로 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센 수학을 풀고서 블랙라벨을 푼다라고 했을 때 블랙라벨을 정말 잘 푸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이 블랙라벨의 2스텝, 3스텝 같은 경우 50%를 그냥 틀려버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정답률이 적어도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30% 미만이면 교재 선정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아이한테 맞지 않는 교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맞지 않는 교재를 억지스럽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막 풀리게 되면요. 그 친구는 수포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포자라고 하는 그 말이 수학을 포기한 사람, 예.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어른들의 잘못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지스럽게 좋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부모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선생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아이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특별한 이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포기를 해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센수학을 풀고 블랙라벨을 푸는데 이제 이게 너무 간격이 커요. 수준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더 했으면 하는 것은 센 수학을 풀고서요. 만일에 심화서인 블랙라벨이나 뭐 A급 수학이나 최상위 수학을 풀기가 너무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으니까 1품을 풀리세요. 1품을. 1품을 풀리고요. 그 다음에 블랙라벨로 가면 되고요. 블랙라벨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1품까지 풀려도 좋습니다. 이 1품이라고 하는 교재가요. 기본적인 그냥 중간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의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건 심화서고요. 그거보다는 좀 적다라고 한다면 심화서가 아닌 건데 이 1품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교재가 예, 그런 이제 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심화서를 그러니까 현행 교육과정 선생님에서 심화서를 하고 올라가는 학생도 있고요. 그것까지 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는데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도 심화서까지 다 풀렸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학원에 연락을 딱 해가지고서 학원을 다닌 지 꽤 됐는데 이제 뭐 이 친구가 블랙라벨까지는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블랙라벨까지 못 푸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선은 첫 번째 블랙라벨, 그러니까 심화서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그것을 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준비를 하려면은 아이도 문제를 좀 여러 경험을 좀 많이 해봐야 되고 개념도 제대로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학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심화서를 풀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저는 제 생각에는 심화서는 가급적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개념서와 유형서를 정확하게 똑바로 풀어본 학생 중에서 심화서를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심화서에 도전을 했는데 정답률이 50% 미만이다 또는 오답률이 50%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본인한테 맞는 교재는 아니니까 조금 쉬었다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문제집을 다시 선정을 해서 푸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든지 억지로 해가지고 되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나 이제 그 수학같이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는 이제 그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처음에는 좀 억지스럽게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서는 이제 아이가 수학을 포기하거나 싫어하거나 재미없어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이 주제와는 좀 별개로, 지금 3, 40대들, 그리고 3, 40대 이제 저와 같은 비슷한 또래 사람들은 다 사교육을 경험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죠. 저도 어릴 때는 사교육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내 아이만큼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맞는 말씀이지만 너무 놀리지는 마세요. 너무 놀리지는 마시고요. 적당하게 푸시도 하고 그리고 고민을 시키면서 공부를 시켜야지 그냥 설렁설렁 공부를 했다가는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요. 각 학원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밴드 여기에다가 이제 학부모님 궁금하신 점 뭐 이런 것들을 올려달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직접 답변을 다하는 그런 학원도 있고 그런 카페도 있고 다 있지만 저 대신해서 답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설명을 해주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 점 널리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